9주차 암등록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암등록 수업은 지난 대면 수업 때 했던 거 이어서 암등록 항목별 등록 지침에서 5번에 있는 조직학적 진단명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학적 진단명,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내용을 전체 암등록 지침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학적 진단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암 코딩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M코드와 C코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직학적 진단명은 M코드를 얘기를 하며 우리가 M코드는 모폴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코드의 생긴 형태를 보면은 앞에 네 자리의 숫자가 있고 뒤에 하나의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행태 코드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M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질병분류 시간에 배운 KCD 7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지만 지금 암 등록 시에는 ICD-O3를 활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D-O3에서 알파벳 색인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고 이 행동 양식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이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행동 양식에 따라서 양성인지, 양악성 경계인지, 또는 정상 소재인지, 원발 부위 암인지, 원발 부위에 대한 악성암인지, 아니면은 전이 부위 악성암인지, 아니면은 우리 9번 상세불명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행태 코드 먼저 나오는데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양성은 비나인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우리가 양성 같은 경우에는 암 등록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암 등록에 들어가지 않지만 어떤 항목만 뇌종양만 암 등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뇌종양에서는 양성 종양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1 같은 경우에는 양성 악성이 불명확한 경우 경계형 악성, 낮은 악성 잠재성,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2는 제자리암, 상피내암, 비치문성 그리고 /3에서는 악성 원발 부위, /6에서는 악성 전이 부위, /9는 악성인지 원발 부위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암 등록에서는 여기 3까지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뇌종양을 포함을 했을 때 0, 1, 2, 3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상피내 암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피내 암이라는 것은요, 인트라 에피셀리얼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위 점막에도 점막이 있다라면 점막 밑에는 우리 점막하 부위가 있을 거고요, 근육 조직이 있을 거고, 근육 조직 밑으로는 이제 혈관이라든지 신경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존재가 여기 자리에서만 지금 현재 있고, 아직까지는 이 밑으로 침윤되지 않은 상태를 상피내암, 제자리암, 정상소재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는 카시노마인 시츄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카시노마인 시츄인데 병리 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카시노마인 시추가 다른 표현으로 /2가 다른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팝스메어 아실 거예요. 이 팝스메어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생식기의 외음부암일 때 우리가 그 부위에서 암이 생겼을 때 세포를 이렇게 채취를 하는 거죠. 긁어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을 팝스메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팝스메어 같은 경우에는 CIN이라든지 아니면은 베네세다 시스템 TBS 방식으로 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예전에 질병분류 시간에도 한번 배우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라지아는 이제 암에서 봤을 때는 카시노마인 시추가 /2인데 실제로 팝스메어로 자궁경부암에서는요, CIN3부터가 /2로 들어갑니다. 1, 2 같은 경우에는요, 자궁경부암 1, 2이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D코드라든지 C코드가 잡히는 게 아니라 N코드가 잡히는 아직까지는 자궁경부에 생긴 사마귀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마귀 정도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3가 되게 되면은 /2라고 해서요. /2
슬래시 2라고 해서요. 정상 소재 암이고요. CIN3는 이제 암 환자로 등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피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로우 그레이드 SIL이라고 하면은 이제 벌바 외음부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SIL로 이제 로우 그레이드다라고 하면은 얘는 아직까지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하이 그레이드로 가면은 슬래시 2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암 등록 대상자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악성 신생물에서 이제 멜리그넌트 네오플라즘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NO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악성 신생물은 신생물인데 조직 소견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조직 소견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코드 어떻게 줘야 되냐? 자, 여러분들 원발 부위 미상일 때 우리가 C80.9 줬잖아요. 그런데 조직 소견이 정확하지 않을 때 무엇을 줘야 되냐? 멜리건트 네오플라즘, 캔서, 멜리건트 튜머 이렇게 돼 있다면은 M8000의 슬래시 3 요게 뭐냐 조직 소견이 정확하지 않다. 왜 조직 소견이 정확하지 않냐? 암 환자면 암 검사를 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조직 소견이 나왔을 텐데 조직 소견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요. 조직 검사가 없이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조직 소견이 정확하지 않겠죠. 특히 MRI라든지 영상의학 검사로 진단 후에 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조직 소견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직 소견은 정확하게 조직 현미경적으로 검사를 해야지 이게 아데노카시노마인지 파필러리 카시노마인지 스키메오스 카시노마인지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M8000의 슬래시 3으로 코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ICD-O3에서요. 우리가 이제 규칙으로 넘어갈 건데 ICD-O3의 주요 규칙에서요. 룰 G의 행태학 코드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학 코드, 형태학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행태학이 맞아요. 여기서 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태학 코드. 네, 행태학 코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M 코드에서요. 요렇게 형태가 있으면 요쪽에 적히는 게 행태학 코드를 얘기를 하고요. 요게 뭐예요? 슬래시 0, 슬래시 1, 슬래시 2, 슬래시 3 이렇게 돼서 슬래시 6, 슬래시 9 얘는 암 등록 대상 아니다. 얘네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척삭종이라고 해서 코르도마라는 게 있습니다. 척삭종 코르도마 같은 경우에는요. 악성 신생물로 간주함으로 대부분 척상종을 찾게 되면은 M9370엔 슬래시 3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ICD-O3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되는데 M9370엔 슬래시 3이 부여가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앞에다가 양성이라는 말을 붙여줬어요. 양성 척삭종이다 라고 붙여줬으면은 요거는 M9370의 슬래시 0이 되는 거죠. 양성 척삭종 이렇게 코드를 바꿔줄 수가 있다.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ICD-O3에서 형태학 주요 규칙 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직 형태에 대해서 잠깐만 나와 있는데 ICD-10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사례 A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베이직 셀 타입을 우리가 여기 이제 아데노카시노마를 찾았을 때 M8140이 나오는데 양성이면 슬래시 0이죠. 아데노마라고 되어 있고요. 브론키얼 아데노마라고 하면은 기관지성 선종 뭐 이런 경우에는 슬래시 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슬래시 2는 아데노카시노마인 시추 요 뒤에 정상 소재 안에 있는 소남종이다 하면 슬래시 2 또는 non invasive 이런 용어가 적히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슬래시 3는 아데노카시노마, 슬래시 6은 아데노카시노마 메타스타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로 바뀌게 된다. 이것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룰 H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 HV를 나타내는 형태학 용어를 보면은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해부학적 부위가 진단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요 어떤 조직학적 진단명은 나타냈지만 어디에 암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형태학 코드를 가지고 M 코드를 가지고 이 해부학적 부위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HCC라는 약어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 HCC는 리버에 해당하는 조직학적 진단명인 거죠. 그래서 HCC는 리버, 그 다음에 레날
셀 카시노마, 레날이 어디예요? 신장이죠. 신장 세포 암종은 키드니, 신장과 관련이 된다. 레티노블라스토마는 레티나, 망막에 생기는 암종의 이름이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고요. 폴리큘러 카시노마, 여러분들 ICD O3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카시노마 폴리큘러 찾게 되면은요, 이게 소포성 암종이라고 그래서요. 사이로이드, 이거 잘못됐네요. 사이로이드, 갑상선에 생기는 암종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책 100페이지에서 나오고 있고요. 100페이지에서 보면은 조직 소견은 있으나 뒤에 원발 부위가 없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나온 코드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리버 이렇게 해서 C42.1을 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밑에 예제를 보면은 조직 소견은 있으나 진단에 어떤 원발 부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제한된 부위를 코드화한다. 자, 볼게요. 네프로블라스토마를 요것만 의사 선생님이 내려주셨어요. 네프로블라스토마. 여러분들 요거 의학용어만 읽어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프로 하면 어디예요? 신장, 종이라고 해서요. 신장 블라스토는요. 신장세포를 만드는 배아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프로블라스토마 하면은 신장아종. 신장아종이라는 거를 한번 찾아봤더니 요 옆에 가로하고 C64.9가 적혀 있는 거예요. 물론 M코드도 나와 있겠죠. M코드도 나와 있지만 요 C64.9가 나와 있으면 원발브이 코드는 C64.9로 줄 수가 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시스트, 낭성, 여기 낭이죠. 낭의 아데노, 섬유종, 낭성 섬유종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대부분 난소에 생기는 암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트 아데노 파이브로마를 우리가 ICD 오스레에서 찾으면 옆에 짝꿍처럼 C56.9가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발브이 코드는 C56.9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원발브이 불명 C80.9를 주기보다는 요 옆에 나와 있는 제한된 코드로 코드화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규칙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규칙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소견은 있으나 원발 부위가 분명한 신체 부위 C76일 때도 제한된 정확한 부위를 코드화한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KCD에서 봤을 때 다이아몬드라든지 별 같은 저기 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본이라든지 스킨을 나타내는 이런 특수 기호가 있었어요. 이 뜻이 오스티오제닉 살코마 오브 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이 어디예요? 팔에 암이 생겼는데 골육종이 생겼대요. 여러분들 딱 봐도요. 팔에 암이 생겼는데 골육종입니다. 우리가 팔에는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피부도 있고요. 골도 있고요. 뼈죠. 그리고 근육도 있고요. 뭐 연부 조직들,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연부 조직들도 있습니다. 소프트 티슈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오스티오제닉 살코마라고 얘기를 해놨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으로 코드를 해주는 게 맞겠죠. 본은 C40하고 C41에 코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발브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롱본의 긴 뼈의 어퍼림이라고 해서요. 상지에 있는 긴 뼈가 어디예요? 팔뼈를 얘기를 하는 거죠. 팔뼈에 대한 코드 C40.0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팔에 불명확한 부위인 C76.4를 주는 것보다는 원발브이 코드 C40.0을 찾아서 주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규칙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규칙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3번 같은 경우에는요. 부위를 나타내는 형태학 용어라고 되어 있고요. 3번에 전이된 부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발 부위는 형태학 코드 옆에 제한하는 원발 부위 코드를 선택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요. 메타스타틱, 전이성, 폴리큘라, 소포성, 암종입니다. 어디에? 피머에, 대퇴에. 여러분들 딱 봐도 대퇴는요. 대퇴에 소포성 암종이라는 폴리큘라 카시노마가 원발로는 생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뼈에는 원발로 아데노카시노마 생길 수 없어요. 아데노카시노마는 뼈라든지 뇌에서
원발로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폴리큘러 카시노마 소포성 암종은 전이성 암종이라는 게 또 앞에서 명확하게 나와줬어요. 그럼 이 대퇴에 생긴 암은요, 전이성 소포성 암종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원발 부위 뭐지? 아, 원발 부위 모르겠다. 그러면은 폴리큘러 카시노마 M코드 찾아서 적고 원발 부위 미상인 C80.9를 여러분들이 적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폴리큘러 카시노마를 한번 ICD 오스리에서 찾아보면은 옆에 C73.9라는 갑상선의 원발 부위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폴리큘러 카시노마의 원발 부위는 갑상선 코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C73.9 요 사이로이드 글랜드 이게 원발 부위 코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주치의가 원발 부위를 기재해 놓았는데 이것이 조직학적 진단명 코드 옆에 적힌 원발 부위와 다를 때는 주치의의 진단 결과를 확인 후 원발 부위를 코드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조직학적 진단명을 ICD 오스리로 찾았더니 옆에 원발 부위 코드가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드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규칙 1, 2번에서 얘기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어요. 파필러리 시스트 아데노카시노마 시스트 아데노카시노마 판크레아스 췌장의 유두상의 낭선암종이 생겼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 파필러리 시스트 아데노카시노마를 찾으면은 오바리가 옆에 나와 있을 거예요. 난소 코드가 적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조직학적 진단명이 판크레아스에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진 않았겠죠. 그럼 이게 전인지 아닌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고요. ICD-5-3에서 요거 옆에는 원발 부위가 C56.9 오바리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 판크레아스로 적혀 놓으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과 상의 후에 이 환자는 판크레아스에 특이적으로 파필러리 시스타 선암종이 생겼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셨기 때문에 C25.9인 췌장 코드로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확인해서 맞다라고 하면요. 주치의 선생님의 말대로 코딩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슈도 토포그래피 모폴로직 텀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슈도 토포그래픽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짜 자, 봤을 때는요, 조직학적 소견이요, 이렇게 토포그래픽이 뭐냐면 해부학적 부위거든요. 해부학적 부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모폴로직 텀인데, 슈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해부학적 부위를 나타내는 조직학적 이름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조직 소견이 바일덕트 카시노마로 되어 있으면 이게 뭐죠? 담간 암종이죠. 담간 암종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원발 부위가 바일덕트로 생각되어서 C24.0의 엑스트라 헤파틱 바일덕트로 코딩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일덕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 헤파틱 바일덕트라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담관 같은 경우에는요. 간내 담관과 그래서 인트라 헤파틱과 엑스트라 헤파틱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요 바일덕트 카시노마인 경우에는요. 간내 인트라 헤파틱 바일덕트에서 발생하는 코랭지오 카시노마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원발 부위는 인트라 헤파틱 바일덕트로 코딩할 수 있다. 자, 바일덕트 카시노마 같은 경우에는요. 코랭지오 카시노마라는 인트라 헤파틱 바일덕트에 대한 조직학적 진단명과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트라로 코딩하는 것이 코딩할 수도 있다. 엑스트라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놨으면 엑스트라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인트라 헤파틱 바일덕트로 코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예제는 뭐냐면요. 마이너 셀리버리 글랜드라는 용어는 오랄 캐버티나 그 주변 장기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기 소견들과 함께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너 셀리버리 글랜드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침샘, 마이너, 작은 침샘. 작은 침샘이라는 용어가 되어 있고요.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우리 구강, 침샘에 사용되는 조직 소견 같지만 구강 전체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위치가
원발 부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조직 소견이 마이너 셀리버리 글랜드 아데노이드 시스티 카시노마 오브 더 하트 팔레이트. 자, 이게 뭐예요? 마이너 셀리버리 침샘에 선성 암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경부계에 있대요. 입천장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럴 때 원발 부위는 C05.0 하드 팔레이트가 된다. 자세한 원발 부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 C06.9인 그냥 마우스로 전체적인 마우스로 코딩을 해주면 된다. 만약에 하드 팔레이트가 안 나오고 요것만 나왔으면은요, 그냥 C06.9인 마우스 구강이라는 코드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룰 H의 V를 나타내는 형태학 용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왜? 객관식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레티노블라스토마 하면은 레티나, 망막에 생기는 암종이다.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는 리버, HCC라는 약어로 쓰입니다. 간에 생기는 약어이다. 베잘셀 카시노마는요, 기저세포 암종이라고 해서 스킨에 생기는 암종이다. 그런데 벌바나 페니스, 스크로치움, 프로스테이트, 생식기에 있는 외음부에도 생길 수 있는 암종이 베잘셀 카시노마이다. 그 다음에 메닝지오마 같은 경우에는 수막에 생기는 암종이다. 글리오마는 브레인, 뇌에 생기는 암종이다. 자, 인필트레이팅 덕트 카시노마는 브레스트, 유방에 생긴다. 뮤시노스 시스트 아데노카시노마는 오바리, 난소에 생길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복합적인 형태학 진단들에서 규칙, 여러분들 먼저 책에 있는 규칙 I는요, 해당 규칙이 없어졌고요. 규칙 이제 룰 J에 있는 복합적인 형태학, 진단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요거는 KCD에서도 나왔던 규칙 중에 하나인데요. 복합적인 형태학 진단들이라고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혼합형 선암종과 평평세포암종, 믹스드 아데노카시노마 앤 스퀴모스 셀 카시노마. 자, 이게 뭐냐면 조직 검사를 했더니요. 평평세포암종과 선암종 자체가요.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코딩 자체가요. 여러분들 찾으실 때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냥 카시노마 가면은요. 믹스드 아데노카시노마 앤 스퀴모스 셀도 나오고요. 또는 아데노카시노마를 가면은 요게 섞인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찾고 스퀴모스 셀 카시노마 찾고 믹스드 아데노카시노마 앤드 요거 찾으면은 혼합형의 이렇게 되는 거죠. 카시노마 찾고요. 스퀴어모스 셀 카시노마 찾고요. 그 밑에 믹스드 아데노 카시노마 앤드 요거를 찾아서 들어가면은 요 코드 그러니까 혼합형이 다 하위 분류로 나눠져서 나올 수가 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데노 카시노마 가서 폴리큘러 가면은 파필로마 앤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섞여져 있는 암종이다. 혼합형도요. 믹스드 베잘 스퀴머스 카시노마는 카시노마하고 요것도 이제 혼합된 코드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믹소 파이브로살코마 하면요. 점액 섬유 6종인데 이렇게 찾으면 ICD-53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바꿔주죠. 파이브로 믹소 살코마라고 바꿔주면은 코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용어라는 거. 그게 조직학적 진단명의 하나의 규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서요. 룰 K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KCD에 나왔던 규칙하고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룰 K에서 2개 이상의 형태학 요등어를 코드화한다. 이게 뭐냐면 이행성 세포 표피양 암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카시노마해서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는 2가지의 다른 종양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얘네들처럼요. 섞여 있는 암종이 아니라 아예 다르다는 얘기예요. 트랜지셔널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방광에 생길 수 있는 거고 얘는 표피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섞여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둘 다 찾아요. 트랜지셔널 셀 카시노마도 찾고요. 에피더모이드 카시노마도 찾습니다. 그럼 M8210과 M8070/3가 각각 나오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높은 번호, 큰 번호 위주로 코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조직학적 진단명 코딩 시 유의할 사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할 사항을 보면은요, 자, high grade dysplasia, 자, 여기 디스플라지아, 네오플라지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행태 코드 슬래시 2로 인정하는 원발 부위를 적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객관식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암 등록을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는 요거를 코딩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면은요. 원발 부위에서요. 행태 코드에서 식도, 위, 결장, 소화기계죠. 직장, 구불 결장, 직장, 간, 담낭, 어, 파, 파터팽대, 췌장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책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지금 PPT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페이지 103페이지 펴셔서 한번 피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용어가 나와 있어요.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찾으면 8148에 슬래시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그레이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 슬래시 2로 주고요. 아데노마, 여러분들 딱 아데노마 보면은 그냥 선종 같잖아요. 아데노마하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데노마인데 선종이에요. 선종인데 하이 그레이드 고등급의 이형성이 일어났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서남종 코드랑 같아요. 이거 그대로 코딩 집에서 찾으면 8140에 슬래시 2가 나와서 암 등록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데노마지만 뒤에 있는 하이 그레이드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습할 때 조금 볼 거고요. 하이 그레이드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암 대상인 슬래시 2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거 조금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튜뷸라, 네, 튜뷸라, 그 다음에 아데노마, 그리고 뒤에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나왔어요. 튜블라라고 하면은 간성 선종인 관선종이에요. 여기도 아데노마니까 양성종양 아니야? 그런데 뒤에 있는 하이그레이드 때문에 얘도 슬래시 2로 이제 코딩이 돼서 암 등록 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빌로우스 육모에 생긴 아데노마인데 뒤에 하이그레이드가 붙었고 또 밑에 있는 튜블로 빌로우스 아데노마도 하이그레이드 뒤에 하이그레이드가 붙었기 때문에 다 슬래시 2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자, 조직학적 진단명 코딩 시 유의해야 되는 뉴로 엔도크라인 튜머 넷이라는 거고요. 넷이라는 코드인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라지셀 뉴로 엔도크라인 카시노마 코드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카시노이드 튜머 같은 경우에는요. 슬래시 1로 코딩이 되죠. of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잠재성으로 악성이지만 아직은 경계성에 있는 암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지금 현재 삭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가스트로 인텐스티널 스트로말 튜머라고 해서 지스트 튜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아데노마가 나왔지만 우리가 뒤에 하이그레이드라는 게 의사 선생님이 조직학적 진단명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슬래시 2가 코딩이 됐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요. 로우 리스크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하이 리스크가 되면 슬래시 3가 되고요. 로우 리스크, 그러니까 넌 스토막에서는요. 로우 리스크부터 슬래시 3가 됩니다. 스토막에서는요.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부터가 슬래시 3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요것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인트라머스큘 여기서 보면요. 뮤코잘 카시노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점막 내의 암종이에요. 점막 내 암종. 딱 이름만 읽어도 슬래시 2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어 코드 이제 배울 건데요. 행태 코드가 슬래시 2로 인정하는 원발 부위인데, 인트라뮤코잘 카시노마, 우리가 소화기 계통에서요. 인트라뮤코잘 카시노마, 아데노카시노마 위드 라미나 프로프리아라는 건요. 고유막, 이 막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막, 여기로 인베이전을 동반하는 선암종인데, 아직까지는 점막, 여기를 침유는 했는데, 아직 점막 층에만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경우에 슬래시 2로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5번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시고 외우셔야 되는데요. 5번이 뭐냐 하면은요. 원발 부위별 주의할 조직학적 코드인데 원발 부위가 스토막인 경우에는요. 아데노카시노마 well differentiated 이거 분화도잖아요. 분화도가 굉장히 고분화도라고 나왔다. 근데 이제 선암종인데 고분화도라고 나왔다. 그리고 아데노카시노마 moderately differentiated다. 네, moderated다 이러면 슬래시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M코드가.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아데노카시노마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봐서 알잖아. 8140이잖아. 근데 8211이 잡혔어요. 자, 웰이라든지 모더레이티들리 중등도의 분화도인 경우에는 그냥 선암종으로 찾는 게 아니라 튜뷸라 아데노카시노마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기억해요? 요거 아데노카시노마 찾아놓은 다음에 옆에다가 웰과 모더레이티드 디퍼런시면서 스토막인 경우에는 튜블라 아데노카시노마의 8211로 코딩을 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이제 실습 연습하면서 ICD OCG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암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죠. 아데노카시노마 NOS인 경우에는 8140이지만 아데노카시노마이면서 웰과 모더레이티드인 경우에는 8211 관상암종 이걸로 코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요. 선암종 찾은 다음에 뒤에 부분을 밑으로 하이 분류로 찾아 내려가면은 M코드가 바뀌어져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데노카시노마이면서 인테스티널 타입 요거를 찾아 내려가면은 코드가 아데노카시노마라고 무조건 M8140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직학적 진단명에서 잘 확인하고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우리가 폐암에서는요, 아데노카시노마 믹스드 서브타입 코딩 해가지고요, 서브타입으로 엑시나 파필러리, 마이크로 파필러리, 레피딕, 솔리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에 따라 코딩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조직학적 진단명 코딩 시 유의해야 되는 마이크로 파필러리 카시노마와 이거는 미세 유두종 암종이고요. 유두 암종입니다. 유두 미세 암종인데요. 요거에 대한 코딩을 잠깐만 보면은요, 코드가 예전에는 같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파필러리 카시노마, 파필러리 마이크로 카시노마는 2018년 코딩집에서 지금 현재 바뀌어져 있고요. 그래서 신규 코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문제없이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다 원발 부위는 갑상선이지만 조직학적 코드를 새롭게 생성을 해준 거예요. 자, 브레스트에서는 코딩이 또 바뀌어요. 마이크로 미세 유도 암종인 경우에는 브레스트에 암이 있으면 M8507/3이다. 그리고 GI 트랙에 있으면 8265/3이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떤 암을 줬냐에 따라서 원발 부위에 따라서 이 M 코드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도 이제 주치의와 상의 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차 시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